중동 하늘이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2025년 6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벌어진 일련의 미사일 공격과 보복,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외교적 변화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란과 미국의 미사일 전쟁, 그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사건의 배경, 진행 상황, 양국의 전략,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부 미국의 선제타격 마이너스 작전명 미드나잇 해머. 사건의 발단은 2025년 6월 22일 새벽 미국의 선제타격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전명은 아퍼레이션 미드나이트 해머.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고, 이스라엘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거친 뒤 미군이 직접 작전에 나섰습니다. 공습 대상은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 포르도, 나탄즈, 그리고 이스파한 지역의 핵 연료 재처리 시설이었습니다. 미군은 스텔스 폭격기와 해상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를 동원해 정밀 타격을 감행했으며, 작전에는 무인 정찰기와 위성 시스템도 총동원되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작전 직후 발표에서 이란의 핵 능력을 현저히 무력화시켰다고 밝혔고, 민간인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현지 언론은 일부 과학자들과 기술진이 부상을 입었으며 주변 시설 피해도 상당하다고 보도했습니다. 2부 이란의 상징적 미사일 보복. 미국의 선제타격에 대해 이란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6월 23일 오전 이란 혁명수비대 IRGC는 미국의 침략 행위에 대한 응징은 시작됐다고 선언하며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란이 사용한 미사일은 주로 파테-110, 즈올피카르 등 자체 생산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으며, 일부는 미군 방공망에 의해 요격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카타르와 미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사전 통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중동 외교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3부 제한적 응징 전략의 정치적 배경. 이란의 대응은 군사적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짙었습니다. 제한적 보복을 통해 체면은 유지하되 확전을 방지하려는 이란의 전략이 엿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내부의 복잡한 정치 구조, 특히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혁명 수비대 간의 미묘한 권력 균형 속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분석합니다. 국내 강경파는 미국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요구했지만, 온건파는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절충안을 선택한 셈입니다. 4부 트럼프의 중재와 국제사회의 반응.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의 휴전을 제안했고, 양측이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미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카타르 외무부가 제3국의 중재를 언급하며 트럼프의 역할은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재도전을 준비 중이며 중동 평화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부 지역 반응과 국제 안보 지형 변화. 이번 사건은 이란과 미국 양국 간의 충돌을 넘어서 중동 전역에 상당한 여파를 남겼습니다.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등은 일시적으로 자국 영공을 폐쇄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상국방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과 다윗의 슬링방어 체계를 가동했으며,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에서는 무장단체의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단독 행동에 우려를 표하며 이란 핵합의 JCPOA의 복원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행동을 강력히 비판하며 중동 내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6부 미국 국내 정치의 반응과 파장. 미국 내에서도 이번 작전에 대한 논란은 뜨거웠습니다. 공화당은 이란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결단을 지지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외교적 수단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정치 구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젊은 층과 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반전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7부 과거 사례 비교. 솔레이마니 사건과의 차이점. 2020년 초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위 장성 가셈 솔레이마니를 바그다드 공항에서 드론으로 암살하며 양국 간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이란은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보복 타격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는 미국이 먼저 공습을 단행했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가 당시 대통령이 아닌 중재자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 외교와 심리전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8부 앞으로의 시나리오 3가지. 향후 전개는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제한적 휴전 유지. 트럼프의 중재로 인해 당분간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으며 외교 채널이 복원될 가능성. 2. 국지전 확대. 내부 정치적 이유나 제3국 개입 등으로 인해 다시 충돌이 재점화될 가능성. 3. 핵협상 재개. 예기치 않은 외교적 전환을 통해 JCPOA 복원이 재논의되는 상황. 현 시점에서는 1번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지만 국제 정세와 중동 내부 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제든 상황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의 이란-미국 미사일 사태는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닌 외교와 전쟁 사이의 복잡한 힘겨루기였습니다. 양측 모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으며 트럼프라는 의외의 인물이 외교 전면에 등장하는 이례적 국면도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불씨는 살아있으며 상황은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진짜 평화를 위한 외교적 승부였을까요? 아니면 다음 충돌을 위한 시간 벌기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